네, 안녕하십니까. 주관정 씨입니다. 월요일이 스카탄 신일이었죠. 예, 스카탄 신일 대체 휴일로 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 날 함께하는 주관정 씨가 월요일 날 함께하는군요. 저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쏠림 현상. 예,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 미국에서도 일부 종목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 1등 빼고 나면 낙제. 아마 이건 좀 이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기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됐죠. 정신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한도 협상을 세요.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나왔죠. 이 브룸버그 속보인데요. 뭐 됐단 이야기죠. 그래서 금액 기준을 놓고 보면 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뭐 31조 달러 정도의 부채한도 협상이 이제 최종 타결됐고 한 31일 정도에 의회 포기를 한다고 해요. 뭐 표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겠죠. 뭐 여지간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겠나 보는데 이제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은 일단은 25년 1월까지는 부채 한도가 특별히 협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25년도 1월일까? 내후년 1월인데 그렇죠. 내년 24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대선까지는 특별히 건들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좀 관심이 많았던 게 IRA 법안에 대한 조항에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국방 예산하고 뭐 트럼프 때 했던 거 그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거 뭐 그런 건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깊게 보질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부채 한도론 해용 자체가 뭐 정치적인 조금 이벤트도 좀 있고 타결될 거라는 시각도 좀 많았고 그리고 조금 관심이 많았던 IRA 법안에 대한 뭐 항목이 조항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건 타결이 된 걸로 보면서 다음 주장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요거 하나도 깊게 들어가면 볼 게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제껴야 될 것 같고 왜 이거를 많이 강조 안 했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의 상승 원인이 뭐 부채한도라고 말하기보다는 AI 열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내려놨다. 저는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리 보면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워낙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좀 가려져 있었지만은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안 꺾입니다. 연준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CPI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PC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PC 물가지수 이제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게 건원 PC 물가지수인데 이게 23일 25일 날 5월 25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월간 기준으로 그래도 한 전달 0.1% 감소해서 한 0.2% 감소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0.4%.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한 4.2% 증가해서 4.1%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4.4%.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가가 오히려 올라버린 거죠. 연준은 여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변화가 생겨버렸는데 불과 한 이틀 전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6월 14일에 예정된 6월 14일인데 패드와치의 미국 25bp 인상에 대한 확률은 거의 25%였습니다. 25%였는데 저 물가지표 발표되고 꽁청 67%로 올라버린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피곤합니다. 예, 피곤해요. 뭐가 피곤합니까? 아무래도 또 다음 달에도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보시면 어디 갔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분명히 25%였거든요. 근데 바로 저 물가 지표 발표되고 67%를 뛰어버렸으니까 확률만 놓고 보면 6월 14일 날 금리를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피곤하죠? 그렇지 않아도. 이거보다 저는 이게 더 거슬린다는 겁니다. 물가 지표 올라간 것 자체가.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시는 어쨌든 최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 뭐 보시면은 뭐 나스닥 지수도 상당히 견조해요. 어느새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13,000선까지 왔죠. 우리가 나스닥 13,000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수는 13,000 이하에 왔습니다. 16,000에서 10,000까지 빠졌다가 30%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수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혜택을 누리는 섹터가 생각보다 골고루 퍼져 있지 않다는 거죠. 미국도 이제 시가총액 방식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를 분석한 겁니다. 신영증권의 자료인데요. 작년 연말 기준에서 S&P 500 지수가 대략 1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말하는 빅테크 7, 메타, 페이스북의 메타,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종목은 한 40% 이상이 올라왔는데 나머지 종목은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10% 올라올 때 나머지 7개 빼고 나면 494개 종목이 여전히 1%에 그쳤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수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골고루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시장은 항상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놓고 있습니다만 이걸 놓고 보고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수 올라가니까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거 비중을 늘리는 게 맞는 거고 또 한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럼 만약에 이 AI 열풍에 대한 흐름 자체가 조금 완화됐을 때는 한편으로는 지수의 가파른 상승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리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매주 이렇게 섹터별로 봐드립니다만은 철저하게 미국 증시도 경기 침체란 이슈, 부채 한도리 이슈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섹터나 산업재, 금융, 소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쪽은 계속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도 아무리 이쪽 섹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처질 수가 있는 거죠. 주간 상승 탄력성을 보더라도 IT 섹터라든지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뭐 메타 같은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미국도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고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반도체 AI에 몰빵을 해야 되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장의 결 자체를 한번 이야기해 본 겁니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간에 지수 관점에서는 우리 다우나 S&P 지수 같은 게 여전히 좀 부진하죠. 그래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됐기 때문에 다우 지수가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33,000선을 회복한 거는 심리적으로 다음 주 증시를 바라볼 때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뭐 쏠림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애플은 애플대로 AI 수혜를 보고 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도 조만간에 $200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 보기 때문에 또 자동차 관련주들도 아예 끝난 건 아니라는 거고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무려 주간 기준으로 10%가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여기에는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엔비디아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주당 $400가 눈앞에 있는데 신고가니까 뭐 돌파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나친 쏠림에 따른 착시 효과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지나친 순매수 지금 한 달 동안 놓고 보면 이 1개월 기준인데 외국인들이 거의 한 5월 한 달 동안 3조 4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그중 2,500억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면 외국인 매수는 삼성전자 정도에 국한된 거고 아마 여러분들 투자 인사이트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정도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물론 뭐 파는 쪽은 배터리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매수를 근데 외국인 매수는 그런 거 있어요. 외국인 매수를 하면 잃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또 많이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외국인 매수에서는 그냥 어느 정도 본다면 뭐 하이닉스라든지 저는 기아라든지 뭐 엔터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정도는 눈에 조금 잘 밟히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지나치게 지수 쏠림 현상은 있지 않나 그리 보는 거고요. 다음 주 일정을 놓고 보면 사실 실제적으로 약간 이제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유가 최근에 조금씩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어느새 이제 $70인데 6월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는 지금 약간 공급적인 요인에서 감산 이슈, 그 다음에 수요적인 요인에서 $70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 달 가게 되면 이 드라이빙 시즌에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시즌이 이제 미국 사람들 놀러 다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미국 사람들 기름 왕창 이게 뭐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풀로 채워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유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침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어느 수요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상방 압력이 조금 높지 않나 저는 그리 바라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하방 압력보다는 여전히 약간 상방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예, 저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적으로 지금 놓고 보면 이 보시면 원자재 가격단 그러니까 은, 알루미늄, 전기동, 아연 이 대부분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경기 나쁘다는 이야기고 뭐 곡물 쪽은 아무래도 이상 기운이 있으니까 좀 높아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계속 어느새 많이 올라왔어요. DX가 지금 104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거는 침체 이슈, 부채한도 협상 이슈, 게다가 아까 지금 살펴봤던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다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7위안 포치까지 가 있고 원화도 올라가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거고 중국이 지금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중국 증시가 간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고 중국이 빠진다고 우리가 무조건 빠진 건 아닌데 외환시장 관점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중국도 내수가 좀 중요하거든요. 50% 정도. 그래서 그 나라의 통화가 약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옛날에 트럼프 때처럼 뭐 의도적 위안화 약세, 그래서 뭐 미중 무역 분쟁 그렇게 같지는 않는데 통화가 이렇게 계속 약하게 되면 하여튼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안화가 계속 약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직간접적으로 상방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리 보는 거고 또 뭐 외국인들이 주식을 또 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닌데 트렌드 관점에서는 아, 외환 시장에서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 이게 복합적일 거예요. 침체 이슈, 아까 봤던 또 금리 여기 보시면 또 금리 인상 변수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아, 외환 시장이 조금 별로 기분 나쁘다. 일단 좀 그리 보시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어느새 슬금슬금 많이 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가 기준금리는 보통 1년물짜리인데 기준금리가 5%가 넘기 때문에 뭐 지금 10년물 3.8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는 좋을 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주에 과연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죠. 코스피 쪽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슈니까. 근데 사실 AI 관련 열풍이라고 해서 삼성전자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뭐 우리가 여기서 욕심 낸다고 해서 많이 달라질 건 없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 오해하실까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승 탄력성 면에서는 이 친구들이 약간의 오버슈팅이 좀 느낌이 전 납니다. 그래서 상승은 하겠지만 지나치게 뭐 하이닉스가 여기서 13만 원, 14만 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속도 조절은 필요하지 않을까. 얍사바의 기관들은 벌써 팔고 있네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인들이 힘이 삼성전자 또 공매도 물량도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들어온 외국인 매수가 팔고 있는 기관보다 강해서 쉽게 조정을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빨리 가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 다 죽어요 다른 애들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시장 관점에서는 뭐 골고루 올라갈 수는 없는 게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ADR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지수만 올라가는 코스피인데 지수만 올라가는 것보다 밑에 종목들이 100%가 들어오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 순환이 되는 게 좋고 코스닥은 이제 그게 없어요 대장이.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지수도 약하고 ADR도 약한데 아무도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 관점에서는 한때 외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또 배터리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똑같은 게임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고 갈 때 LG엔솔이나 뭐 예를 들어서 SDI나 LG화학이 주춤하죠. 또 걔네들이 쉬어갈 때 얘네들이 얼마나 받쳐주는지도 다음 주에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래서 일정을 보면 다음 주 일정은 사실 월말 월초니까 항상 제조업 지표가 많이 발표가 돼요. 근데 지금 조금 나쁘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뭐 아시겠죠 휴장이었고 화요일은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슈로 호재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환호할 것 같습니다. 환호란 말은 좀 그렇고 억눌렸던 쪽에서 조금 힘이 좋을 것 같고 중국은 지표가 좀 안 좋아요. 예, 지표가 조금 안 좋아서 요새 피곤합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은 지표가 좀 안 좋구나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수출 요새요 또 벌써 지난달에 발표됐는데 조금 안 좋죠. 또 미국의 고용 이제 조금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은 금요일 날 발표될 건데 아, 지금 워낙 다시 아까 봤던 대로 PC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면서 패드와치 확률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 미안하지만은 고용이 조금 나쁘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측할 수 없고 컨센스 자체는 조금 내려가고 있네요. 취업자 수가 25만 건에서 17만 건으로. 예, 실업률은 중요하지 않고요. 어차피 자연 실업률 3.5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부진한 중국 지표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와 아쉽게도 미국의 5월달 고용이 조금 나빴으면 근데 전망치는 조금 낮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그래프를 하나 또 보면 다음 주 일정에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은 이 PC 물가 지표 나쁘게 나왔습니다. 나쁘게 나왔고 이제 뭐 29일은 다 휴장이었고 31일은 MSCI 일수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5월 31일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KT라든지 코스모 신소리라든지 이런 종목이 편입되는 거라서 지수 영향은 거의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될 지표 중에 하나가 5월 달 자동차 판매 동향이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아스코도 제가 볼 때는 뭐 뭐 일부 종목 움직이겠습니다만 원래 일정 다가오면 별 재미없는데 요걸 가지고 제가 별도로 준비한 또 텍스트 제가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요걸 보면서 조금 보도록 할까요? 이 내용이 되게 알찬 내용이에요. 물론 제가 제 입으로 말해서 좀 뭐한데 주관정 씨가 제가 준비할 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좀 같이 보면 OCI 이거는 이제 뭐 예, 인적 분할인데 저는 가끔 할 때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인적 분할 받지 마세요. 그게 제가 그냥 투자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지표인데 좀 안 좋고 아까 말한 데 MSCI 리밸런싱은 사실 묻어 있기 때문에 거의 반응할 건 없군요.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방안은 조선주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아마 원탑 HD 한국조선해양을 원에 두고 뭐 LNG 관련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지표 다 나쁘게 나올 것 같고 여긴 조금 좋게 전망하네요. 어쨌든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어쨌든 판매 대수가 증가. 왜냐면 자동차주가 지난번에 실적 발표 조금 쉬었는데 한 보름 정도가 지났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쏠려 있던 힘 자체를 조금 완충시켜 줄 수 있는 섹터가 또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제가 제 생각은 지금 또 잘 기다려 왔어요. 아마 눌림폭이 낮아가지고 별로 살 게 아닌데 확 눌러주면 충분히 자동차주가 보름 쉬었답니다. 딱 실적 발표하고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아나 현대차나 기타 자동차 관련주들 글쎄요 뭐 조금 개별주들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내려와 줬으니까 다음 주는 자동차주를 조금씩 보시는 것도 확 눌러주면 좋겠는데 많이 안 눌러주네. 저는 저거 기다리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진영이나 나라설 신규주들은 제가 올려둔 커뮤니티 참조하시고 쭉쭉쭉쭉 보게 되면 네 일정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시를 최대한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15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쏠림 현상 자체는 지수 과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1등 빼고 나면 낙제 정시라면 항상 1등 주에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섹터에 대한 비중을 늘릴지 낙시 효과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AI 관련 반도체 말하는 거고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대한 정시는 어쨌든 불확실성을 해소 측면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렇게도 16분이네.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